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업데이트는 없지만은 재미난 소식 한 가지가 나와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메사리의 창업자 라이언 셀키스, 그는 누구인가? 리플사를 굉장히 증오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다가 리플사 및 리플사의 창업자들을 비난하는 발언들을 해왔었는데요. XRP는 증권이다. 리플사는 많은 것들을 감추고 있다. 나쁜 짓들을 많이 한다. 리플사의 창업자들은 양아치다 등등의 날선 비방들을 서슴지 않고 공개적으로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사를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메사리의 창업자, 리플사가 리플사 산하의 비영리 단체를 통해 가지고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XRP 하락 베팅은 추세에 반하는 것인가? 리플사를 비난한다. 그래가지고 또 눈길을 끌고 있었다 라는 소식도 나왔었고요. 그 외에 리플사가 들고 있는 에스크로 물량을 비판하기도 했었고, 이어서는 최근에 크리스 랄슨, 리플사의 공동 창업자는 깜빵에 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물론 이 라이언 셀키스가 잠시나마 리플사의 편을 들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었느냐? SEC랑 본격적으로 싸움을 준비하고 있을 때 SEC가 암호화폐 업계를 노린다. 리플사가 이겨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크리스 랄슨과 일당들이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을 바꾸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자 바로 또 화가 나가지고 리플사를 공격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라이언 셀키스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에 걸쳐가지고 빵형과 트위터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빵형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말려가지고 중간에 말싸움을 하다가 그만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트윗을 제가 찾을 수가 없었는데 옛날 트윗이어가지고 제가 영상에서 다뤘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랬었던 라이언 셀키스, 오늘 트윗을 통해서 밝히기를, 자, 조만간에 또 다른 암호화폐 컨퍼런스인 메인넷 2022가 9월 21일부터 23일간 열리게 되는데요. 해당 패널 중에 하나에 자신의 팀이 자기를 이 빵형과 같은 자리에 앉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널 디스커션에 빵형과 라이언 셀키스가 함께 앉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드디어 트위터상에 옥신각신하는 그런 논쟁이 아니라 얼굴을 이제 마주보고 소위 말하는 현피를 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팝콘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빵형과 대담을 가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라이언 셀키스, 과연 어떠한 날선 말들이 오고 가게 될지, 자, 벌써부터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됩니다. 나름 오래된 앙숙간의 맞다이, 이거 마치 과거 UFC 하빕과 맥그리거 매치 수준의 맞다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9월달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으로는 리플사의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씨가 이야기하기를, SEC는 규칙 제정을 통해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기보다는 집행을 통해서 위협함으로써 시장을 괴롭히려 한다. 완전 건달 같은 녀석들이다. 그 덕에 규제기관의 변덕으로 소비자와 시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전곡을 찔러가지고 비난을 했는데, 빵형 같은 경우는 이를 바로 리트윗하면서 맞는 말이다라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질 끌리며 연장되어 왔었던 소송. 근데 뭐 내년까지 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상을 하긴 했었죠. 자, 아무튼 빵형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여론전을 펼치면서 SEC를 비난하고 나섰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텍사스에서 열린 암호화폐 행사 컬리전 2022에 빵형은 출연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거침없이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이 SEC와의 소송전에서 리플사의 승리를 확신을 해버린다. 자, 얼마 전에는 리플사는 패소했을 때를 전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약간 자신감이 빠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점을 자아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엔 또 강력하게 승리를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밝히기를, 패소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SEC 발언권은 미국 한정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별 이상 없이 계속해서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다.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있었던 이 판사의 판결을 보면서 굉장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은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소를 확신한다. 여러 법과 사안이 이미 XRP가 증권이 아닌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자, 기사에서 오타가 났죠. 지금 여러 법과 사안이 이미 리플이 증권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큰일 날 오타를 치셨어요, 이분. 이거 잘못된 건데. 네,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빵형은 이야기하기를, 판사의 질문에서 드러나는 어조 때문만이 아니라
법리적으로다가 볼 때 리플사는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EC는 이미 선을 크게 넘어섰고 이에 대한 XRP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업계를 장악하려고 관할권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그들을 비난을 했습니다. 당연히 빵형 같은 경우도 소송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와가지고 그냥 분풀이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스트레스 풀어야죠, 빵형. 자, 그리고 이어서는 제가 저번에도 잠깐 공유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뉴욕에서는 SEC가 타락한 기관이라면서 이렇게 모바일 빌보드 움직이면서 트럭으로 광고하는 거 있죠. 이것으로서 SEC를 계속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XRP 홀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SEC는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SEC의 횡포에 대해서 알게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리플 XRP 네트워크에 유입된 고유 주소수가 4시간 만에 24만 3천 개를 돌파하는 등 굉장히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이러다가 펌핑 한번 주나요? XRP 펌핑 한번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이 있는데 사실 리플사와 XRP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와 송볼드에 관련된 소식인데, 자, 플레어 네트워크의 출시가 많이 미뤄졌죠. 그래서 에어드랍도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플레어 네트워크는 사기다라고 비난을 꽤 해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진전은 굉장히 느리지만은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번에는 아발란체 기반의 대표적인 탈중앙화 거래소인 펜골린이 송버드 및 플레어 네트워크에 그들의 거래소를 출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즉 송버드 및 플레어 네트워크를 연동 및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펜골린 거래소 사용자들에게 460만 펜골린 플레어 토큰을 에어드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리플사와 XRP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플레어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동안 공유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어드랍을 어떻게 받느냐? 펜골린 거래소 사용자들에게 에어드랍을 할 것이라는 걸 봐서 아마 유니스왑 에어드랍 때처럼 펜골린을 활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에어드랍이 주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펜골린 잘 알려지지는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거래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라고 합니다. 아발란체 생태계의 대표적인 거래소, 거의 유니스왑이나 팬케이크스왑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나온 정보들, 재미난 정보들 짧게 모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그래도 토마토 오늘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